사는 재미 가운데 씹는 재미, 이건 무시 못합니다. 맥주 마실 때 오징어 질근질근 씹어야 맥주도 제맛이고, 무리할 때는 껌이라도 질겅질겅 씹어야 무리함을 달랠 수 있지요.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재미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와 잇몸 모두 건강해야 마음껏 씹을 수 있는 법. 네, 어떻게 하면 입심 좋게 씹는 재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유쾌한 상담소.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 씹는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구강, 치아 관련 질병에 대해서 유쾌하게 상담해 주실 분 초대했습니다. 사람사랑 치과의 김영삼 원장께서 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김영삼입니다. 네. 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됐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 치면은 선배이지만 또 사실 이제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좀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력이 말이죠. 예전에 그 치과 의사이면서도 그 개그맨 활동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화제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었어요. 그때 개그 콘서트 그 코너 이름이 뭐였었어요, 그게? 몇 가지 했는데요. 네네. 부끄러워서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과 의사야? 옛날에 치과 의사였었어? 치과 의사 하고 싶은 사람이야? 막 그랬었는데 현역이 치과 의사라니까 굉장히 많이들 놀랬죠. 네. 네. 놀래기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개그도 하면서 네. 이제 그때도 병원 하고 있었을 때 개인 병원이 있었어요. 네네. 공동 개원하고 있어서요. 네. 자주 병원 비우고 네. 그랬습니다. 네. 자주 병원 비우고 개그하고. 네네. 개그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선배님이시니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네. 재밌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좀 요즘은 안 합니까? 제가 요즘은 그냥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기억으로 감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또 여기저기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출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못 들으시니까. 네. 네. 쑥스럽습니다. 근데 그 개그 쪽 얘기하니까 굉장히 더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선배님으로 뵈니까요. 제가 더 이렇게 좀 쑥스럽습니다. 원래 안 쪼는데. 원래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다 지금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들잖아요. 네. 혹시 무슨 좀까지 그렇게 좀 심각한 얘기 하지 않을까 하고 다 걱정이 돼서 옵니다. 이를 뽑아야 되겠습니다라든가 뭐 신경이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라든가. 그런데 개그맨 입장에서니까 오히려 그쪽이 쑥스러워하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네. 자, 짠짠 극장이라고 참 개그 콘서트에서 참 재밌었는데, 네. 그리고 오늘 환자 중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은 없으시던가요? 많이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나중에 가서 데스크에서 직원들한테 다시 확인해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번 저 텔레비전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도. 그런데 젊은 환자들은 못 알아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고. 습관적으로 그 환자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한마디씩 툭툭 치지 않습니까?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요. 네. 숨기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느닷없이 저 이를 몽창 뽑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네. 오늘 여러분께 미리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혹시 여러분 상담하실 분 계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참 이에 대한 것들은 사실 궁금한 것들이 많고 걱정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 없으면 거의 이제 틀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플란트가 환자들도 많이 살렸고요. 네. 치과 의사들도 많이 살렸습니다.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네. 임플란트 없었으면 지금 다들 많이 치과 의사들도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도 임플란트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하기가 예를 들면 이제 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옛날에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같이 씌워서 이 하나 빠짐으로 해서 그 성한 이까지 씌우잖아요. 그래서 브릿지라고 해서 세 이를 다 씌워서 참 불편했는데
지금 임플란트 딱 하나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아파요. 우선은 뼈에 붙어야 되니까요. 네. 뼈에 붙어야 되니까 요즘 거의 안 아픈데 아무래도 뼈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네. 아무래도 뼈 이식도 해야 되고 부가적인 수술도 들어가니까 아프고요. 네. 보통은 브릿지보다 편하고 안 아프죠. 기간만 좀 걸릴 뿐이죠. 네. 뼈랑 붙어야 되니까 기간만 좀 걸릴 뿐이고 브릿지보다는 확실히 안 아프고 더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이 자기가 일단은 제일 좋잖아요. 그럼요. 네, 네. 보니까 이가 아주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네. 저는 제 거부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뢰감이 더 있잖아요. 네. 네. 그 치과 의사가 틀니 끼고 있으면 조금 그렇지. 네. 이게 네. 틀니하고 브릿지하고 임플란트 이렇게 세수를 나눌 때 네. 거의 자기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사실은 이제 그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임플란트는 제대로 시술됐을 경우에는 네.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냥 네. 자기 치아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90% 이상이요?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단단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그 뭐 정상적으로 잘 시술됐으면 네.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되지. 그럼 그 이는 또 썩을 리도 없잖아요. 썩을 리는 없지만 이제 그 잇몸 질환은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요. 대신에 잇몸 질환이 생겨도 잘 안 아파요. 왜냐면 내 이빨이 아니니까 내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도 사실 좀 덜 아픈 경향이 좀 있죠. 그럼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더 크게.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한 네. 1년에 한 번 정도씩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네. 검토해보고 그래야 되죠. 근데 네. 옛날 임플란트랑 다르게요. 요즘 임플란트는 그냥 거의 잘 시술이 된 경우에는 잘 관리만 하면 그 상태로 쭉 지속이 됩니다. 이제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 임플란트는 네. 구조적으로 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조금씩 뼈가 이렇게 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제대로 시술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거의 100%. 근데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요즘 이제 저렴한 임플란트 막 전단지 뿌리면서 이렇게 막 환자들 유인하는 치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대로 시술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저렴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네. 빠지든지 뭐 실력이 빠졌든지 재료가 빠졌든지 뭐가 빠지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합도가 떨어지거나 네. 그런 문제가 되면 시간이 지속되면 뼈가 좀 녹거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네네네. 그럼 브릿지 같은 경우에. 브릿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브릿지도 정상적이라고 하면 네. 괜찮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치아 이름을 5, 6, 7번이라고 표현했을 때 6번이 빠져서 네. 5번, 7번에다 이렇게 씌웠다. 네. 어쨌든 6번이 빠진 이유는 네. 분명히 걔가 그 자리에서 다른 치아보다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으니까 빠졌겠죠. 네. 그런데 양 옆에 치아는 아주 깨끗하고 멀쩡할 리는 없잖아요. 네. 옆에 애가 썩었었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걔도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어. 친구 목까지 같이 이렇게 덤으로 네.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뭐 시술한 당시에는 잘 모르죠. 네. 그냥 편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 갔을 때는 결국은 그 두 치아에 힘이 더 많이 가해지고 예. 걔네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먼저 갔던 친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 정말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완전히 그 개그 맨 겸해서 그런지 아주 재밌게 설명을 쏙쏙 들어오게 해주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선배님께서 너무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틀니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틀니 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습니까? 많으시죠. 생각보다 아주 많으신데 네. 틀리 하시는 분이 나 틀리야라고 말하시지 아무도 안 하시니까 서로 모르는 거죠. 네. 아마 동네 어르신들께서도 서로 틀린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생각보다 많으신데. 네네. 네. 그러니까 틀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치과 의사들을 변명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직히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라고 만들어도 네. 10분 중에 한 8분 정도는 편하다 좋다고 하세요. 네. 근데 뭐 교수님이 아니라 교수님 진짜 뭐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만들어도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세요. 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네. 개인적인 편차가 아주 심해요. 네. 그러니까 틀니 끼고 그냥 뭐 자기처럼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심지어는 뭐 그냥 다른 사람 틀니도 끼고 편하다는 사람도 계시고 네. 그런데 아무리 잘 맞춰도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보면 보청기도 귀찮아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안경도 못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게 틀니가 내게 아닌데 이게 맞을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좀 이른 나이에 이가 빠져서 틀니 하셨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맞죠. 뼈도 네. 좋고 하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막 50살에 틀니를 했어요. 네. 한 10년 쓰다가 네. 60살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네. 하시고 딱 하시게 되면 그게 50살 때 만들었던 틀니만큼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자기도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그 뼈도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틀니의 적합도는 많이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어서 네. 최소한 이게 뒤뚱거리거나 빠지거나 네. 그러니까 뭐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뭐 말씀하시다가 틀니가 빠져버리거나 이런 부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네.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질문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 노래 듣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임플란트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 대까지 하는 걸 봤습니까? 치아가 28개니까요. 네. 28개보다 더한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외국 케이스인데 그거는 치과 의사가 좀 이상하게 의심스러운 케이스고요. 네. 정상적으로 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모두 임플란트로 한다고 하면 위아래가 치아가 14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아래는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심으면 충분하고요. 위에는 8개에서 10개 정도 심으면 나머지 14개 정도를 해놓는데 지장 없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럼 모두 한 10개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15개, 16개, 14개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틀니보다 더 좋은 힘을 발휘하잖아요. 예, 그렇죠. 감사하죠, 저희들이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어야 또 힘들게 충치치료도 하고 사랑니도 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네. 갑자기 질문할 게 많이 생겨졌어요. 한 대 얼마냐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보험은 어느 정도 되냐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조금만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쾌한 상담소는 전 대통령의 이름에다가 개그맨 출신의 치과 의사 김영삼 원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그 문자가 많이 올라오는데 레진이 뭡니까? 난 레진은 모르겠네. 레진 플라스틱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치아 씌우는 거예요? 떼우는 거예요? 치아를 떼우는 재료 중에 플라스틱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를 떼우는 거야. 예. 1975님 레진과 더불어 라미네이트도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미치죠, 당연히. 물론 아주 잘 되면 덜 미치게 되겠지만 원래 자기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고 미세하게는 그래도 조금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8605님, 위쪽 어금니가 일주일 전부터 너무 시려서 음식을 잘 못 씹어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사실은 뭐 시린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아프게 시리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충치인 경우가 좀 많죠. 예. 2289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여학생이 안 자고.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네네네. 공부하려고. 우리는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입냄새가 나요. 이빨 썩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니 왼쪽에 덧니가 있는데 교정은 언제 해야 좋을까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면은 지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시기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치과 의사들마다 좀 철학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초경을 많이 기준으로 하고요. 성장을 봤을 때. 그래서 초경 이후에 성장 패턴을 봐서 그다음에 이제 뼈 사진 같은 걸 찍어봐서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다라고. 왜냐하면 교정을 다 끝마쳤는데 성장을 더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교정이 끝나는 시기 정도에 성장이 거의 완료된다라고 생각하면 딱 대학 들어가서 연애하기 전에 교정 장치 뗄 수 있게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975님 앞니의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작은 구멍 때문에 활짝 웃기가 꺼려져서 레진으로 메꾸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치과 선생님은 잇몸에 안 좋다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생긴 대로 살라고 안 해주네요. 레진이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치료해야 돈을 버는데 치료하지 말자고 하시는 거는
최소한 양심은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 돈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최소한.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럼 의사 말을 이렇게 듣는 게 낫겠네요. 그냥.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든 임플란트 할아버지라도 자기 치아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살리고.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다. 보통 치과 치료라는 것이 꼭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네. 조금은 오바나 과잉을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면 치료가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떤 이제 새로운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그 작은 구멍 때문에 활짝 웃기가 꺼려진다고 하니까. 근데 그 구멍이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안 봐봐서 네. 저도 어느 정도인지 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7944님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하는데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요?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케이스는 대단히 드물고요. 네. 대단히 드물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치주과나 구강외과를 전공하시는 그러니까 수술하신 거를 전공하시는 분 찾으시면 그래도 비교적 확률적으로 못하시진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네, 많이 발전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832 하나님 앞니 하나를 씌우게 됐는데 옆에 대문 앞니와 색깔이 잘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옆에 것도 씌우기를 권하더군요. 그 치아도 썩을 걸 치료받은 적이 있어서 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프거나 시리지 않는데 건드린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흔한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 화면이면 좋을 텐데. 네. 가운데 앞니 하나가 이게 사실 씌우게 되면 네. 어지간히 잘 맞춰도요 색깔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그 바로 옆에 치아 같은 경우는 네. 반대쪽이랑 떨어져 있고 원래 치아가 1, 2, 3번 했을 때 네. 2번이나 3번은 그냥 원래 옆에 치아랑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1번 하게 되면 이 반대쪽 붙어있는 1번하고 네. 이제 색깔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이 치료해도요. 네. 시기만 틀려도 색깔이 안 맞아요. 그 진짜 정말 그 색깔 딱 맞추기가 힘드는구나. 그러니까 뭐 같은 벽지라도 붙여놓고 세 달 뒤에 누가 찢어서 네. 다시 그때 벽지 붙이면 색깔 틀리잖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미적 기준이 높은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 나중에 씌우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면 네. 책임을 좀 전가할 수 있으니까. 네. 아이고, 이거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가서 봐. 자 그러면 치아에 관련된 떠도는 상식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그 예 아니요만 저 스피드 있게 좀 얘기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이를 깎는 거다. 정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다. 네. 치실은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아 이거 세모 정도가 되겠구나. 네. 구강청정제로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구강청정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만 네. 원칙적으로 이를 닦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네. 잠잘 때 이를 갈면 이가 상한다. 당연하죠. 아 당연하다. 네. 위나 장이 안 좋으면 입냄새가 심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치아는 오복에 하나다. 이거 맞지 뭐. 네네. 이건 내가 맞은 거. 네.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아주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아주 많이. 예, 다는 아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요. 일반 칫솔보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 뭐 저 뭐라 그러죠? 워터팩인가 뭐. 워터픽은 대단히 이제 권장하는 저는 물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대단히 좋은 거고요. 네. 전동 칫솔도 실제로 이제 팔이 좀 팔의 운동에 좀 장애가 있다 할지 네. 아니면 정말 전동 칫솔이 신기해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라도 한번 더 닦게 된다 할지 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네. 실제로 일반적인 칫솔로 전혀 네. 이렇게 정상적인 칫솔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동 칫솔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충분하다 일반 칫솔로도. 네. 그러나 이제 팔의 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을 대신 닦아주거나 이럴 때는 전동 칫솔이 좀 표현할 수도 있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임플란트는 무조건 비싼 게 좋다. 비싸면 저희는 좋은데요. 저희가 아직도 환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어쨌든 근데 저희 오히려 비싼 게 좋다기보다는 싼 건 나쁜 건 확실하다. 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진짜 확실합니다. 와닿네요.
제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확실히 말씀드린 건 네. 싸다고 광고하는 치과만 안 가시면 됩니다. 아니 싸고 잘하면 사실 환자가 미어 터져가지고 진료를 병원을 못 보게 될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싸다고 돈까지 들여서 광고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싸고 잘하면 아예 밀릴 텐데 보면 그런 애들이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 그 치과들이 보면 네. 사실 실력이 좀 부족한데 돈은 좀 벌고 싶고 그런 애들이라고 얘기해도 돼. 예. 네. 근데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비싸고 이런 거는 좀 치과 의사들의 철학이라고 좀 제가 너무 치과 의사 편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싼 것을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네요. 진짜 이 치과는 사실은 미리 가면 좋은데 네. 항상 아픈 다음에 가거든요. 무서우니까 네. 미리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OECD 이제 회원국이기도 하고 선진국의 네. 반열에 들었으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은 1년에 네. 2번 정도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가서? 체크를 받고 꼭 뭐 사람이 치석이 생기는 경우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시스템이 네. 아직은 치료할 게 없으면 네.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네.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연 한 번 스케일링을 무료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보험 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한 14,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좀 이용을 하시면은 네. 조금은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보험 되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죠. 지금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됩니다. 20세 이상이면. 어느 부분에서 스케일링이요. 스케일링이. 스케일링만. 네네. 스케일링만. 아니 근데 치과 치료가요. 다른 데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뭐 스케일링 같은 거에 뭐 아닌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치 치료도 어지간한 건 스케일링 같은 거 다 간호사 시키더라고. 아니 원래 치과 의생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원래 지금 우리나라 잘 모르시는데 네. 층층 치료나 잇몸 치료는 어지간한 건 다 보험 혜택이 되고요. 몇 가지만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너무 보험 진료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우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비용이 씌우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더 어렵거든요. 네. 또 실력이 더 필요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경치료는 보험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저렴하고 씌우는 거는 보험이 안 되니까 너무 비싸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네네. 실제로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네. 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 치과는 최고입니다. 네. 뭐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거 한 번 더 초대를 해야 되겠는데요. 역시 뭐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 말도 맛깔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아주 그냥 정직하게 짚어주니까 선배 앞인데 정직하게 짚어주지 안 그래요? 그럼요, 선배님. 2023-8913-5154-5154-7087님 이거 다 지금 상담 못 해드린 분들인데 다음에 시간 한번 꼭 내서 요거 잘 챙겼다가 저희들이 그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 내줄 수 있죠? 아니 그럼요. 이 시간에는 늘. 근데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좀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괜찮죠? 예. 예. 나오려면 나와야지 뭐 어떡해. 선배가 나오는데. 나와. 그럼요. 예. 오늘 여러분께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한번 시간 내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삼 원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